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항상성 유지 중에 이제 호르몬 위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항상성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일단은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어딥니까? 간뇌의 일단 시상 하부라고 우리가 신경계에서 공부를 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 호르몬에서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특히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이제 구분 기준이 뭐가 있냐면, 나누는 기준이, 자, 이 분비관의 있고 없음, 유무에 따라서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없고,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침샘, 눈물샘, 땀샘, 소화샘과 같이 뭐 침이나 소화액 등을 몸 표면이나 소화관으로 분부하는 조직이나 기관, 이런 분비관의 유무야, 그지? 분비관의 유무에 따라서 분비관이 있냐, 분비관이 없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으로 구분을 한다. 그렇지?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분비관의 유무에 따라서 분비관이 없다, 분비관이 있다. 그치? 요거를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뭐냐? 호르몬은 일단은 뭐야?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일단 만들어지냐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돼. 그지? 그리고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생리작용을. 그러면 결국 이 호르몬이라는 놈이 어디를 통해서 내분비샘이라는 놈을 통해서, 그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작용을 한다?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작용을 하는데, 이 특정 조직이나 이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적 세포 또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어떤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그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또 알아둬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을 알아둬야 됩니까? 주성분은 좀 알아둬야 되겠지, 그치? 이 호르몬의 주성분은 어떤 영양소로 만들어집니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로 만들어진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뭐 독립적으로 뭐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일단 만들어지는 곳은 내분비샘. 그 다음에 어디로 분비된다? 혈관으로, 그지? 그지? 그래야지 길 따라서 어디야?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지? 목적지가 어딥니까?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야, 그지? 그래서 호르몬. 그 다음에 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미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그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결핍증이나 과다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 그 다음에 많게 되면 과다증,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뭐 대표적인 환경이 뭐야? 체온이나 그 다음에 혈당량이나 그 다음에 뭐 삼투압, 이런 환경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뭐 생식, 발생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생식은 뭐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발생은 뭐 수정란이, 그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호르몬은 이것만 알면 돼. A가 작용할 수 있는 표적 세포 A만 되고, 그지? B는 B만 되고. 자, 그래서 표적 세포는 자, 요런 표현 알아둬야 되네요.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표적 세포의 자, 이 표면에 보면 자, 어떤 호르몬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그 입체 구조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네모 각진 모양으로 있는 이런 수용체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왔을 때 여기하고 똑같은 모양을, 그지? 열쇠와 자물쇠의 원리처럼 일치해야지 여기에 달라붙어서, 그지? 얘가 호르몬이지? 달라붙어서 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는 자, 표적세포 A에 작용하고, 그지? A 호르몬은 A에, B 호르몬은 B에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자극이 전달될 때 호르몬과 신경이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작용 범위와 효과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자, 호르몬 그냥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전달 매개체 혈액에 녹아서, 그 다음에 신경은 뉴런이지. 신경세포. 당연히 약보다는 신경이 빠르다. 작용 범위 넓다. 호르몬이. 효과의 지속성 오래. 누가? 호르몬이. 그 다음에 얘는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 왜? 자,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신경이 A, B, C가 만약에 있다.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경이 이렇게는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데 자, 반대로 B에서 A 쪽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C에서 B 쪽으로도 갈 수도 없지, 그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항상 전달이 되려면, 그죠? 요런 형태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축삭돌기 말단에, 그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면 혈액을 따라서 가다가, 그치? 요 호르몬과 입체 구조가 맞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포에만 작용을 하고, 이게 이제 표적 세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신경 기본적인 뉴런이지. 자,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자,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신경세포층을 거쳐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항상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부분을 뭐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 말단에서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 일반적으로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 그치?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이제 수용체가 있는 이 세포를 이제 자극을 시켜서 이 세포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수용체를 통해서 요 호르몬을 통해서 수용체가 자극돼서 이 세포가 뭐가 된다는 얘기라고 그랬어? 탈분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호르몬과 신경의 전달 속도에 따른 우리 몸의 작용.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생장이나 발생, 생식 등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조절에 관여하지만, 신경은 전달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빠르게 손을 떼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이런 조절 작용에 관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은 많지가 않아.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암기 순서는, 그죠? 요놈의 암기 순서는 제일 먼저 뭐야? 일단은 내 분비샘의, 그지? 분비샘의 위치 파악, 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이름, 그지? 그 다음에 하는 역할, 그지? 역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런 역할들에 의해서 서로 항상성, 이 조절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렇지? 그래서 우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내분비샘이 어디에 있는지.
자, 우선은 보세요. 큰 틀 먼저 봅시다. 머리 쪽에 있어. 그치? 머리 하나, 목 하나. 그다음 배 쪽에 보면 이제 콩팥 위에, 그치? 부신, 이자. 그다음에 정소, 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치? 그럼 크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야, 그치? 그래서 일단 뇌분비샘 위치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뇌하수체하고 뭐 이자 부신 뭐 이 정도인데 갑상샘도 중요하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하여 특정 조직이나 기능을 조절한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 호르몬 분비 조절 중추이야. 이 중추가 엄청 중요하죠. 무조건 외우세요. 간내의 시상하부. 간내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조절해서 뇌하수체를 조절하여서 또 다른 내분비샘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쨌든 뭐 호르몬 하면 항상성, 항상성 하면 항상성 조절은 간내의 시상하부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그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그치? 명령을 내리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가볼까요? 자, 제일 먼저 넘버링을 좀 해볼게요. 1번 뇌하수체 너무나 중요한데 뇌하수체는 이 각각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다른 여기서 다른 것보다 다른 뇌 분비 샘의 작용을 어떻게 돼? 작용을 돕는다. 돕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치? 자, 그러면 우선 독립적인 거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당연히 뭘 담당합니까? 생장을 담당하겠지. 생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치? 이 갑상샘이라는 다른 뇌 분비샘을 자극시키잖아, 그지? 그래서 티록신 분비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약식 기호를 알아두세요.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티록신은 저 뒤에 나오겠지만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게 이게 티록신이야, 그지? 그래서 티록신 그러니까 갑상샘이 이제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뇌하수체하고 연관돼 있네, 그지?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분비가 되면 또 뭐야? 요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시 되는 게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아이고 얘도 부신거질을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이야, 그지? 요 부분을 자극을 시켜, 그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호르몬이 이름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당질. 왠지 당이니까 포도당이라는 냄새가 좀 나지, 그지? 포도당으로 만드는 걸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분비샘, 생식샘. 생식샘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정소, 난소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지? 여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엽에 이것도 말고 뭐야 황체 형성 호르몬, 젖분비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등등등 있는데 우선은 요 네 개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다른 내분비샘의 작용을 돕는 이런 역할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식 문자로는 어떤 문자를 씁니까? ADH 이것만큼은 꼭 외우셔야 해요. 수분 제흡수 촉진. 야, 우리 몸으로 수분을 제흡수하면 나가는 물의 양은 줄어든다. 그치? 그런 의미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치? 자궁근 수축 호르몬. 진통이 와서 막 흥분이 됐어, 근육이, 그치? 다시 흥분이 억제가 되면 안 되지.
계속 흥분을 시켜. 언제까지?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지?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 자, 뇌하체는 요 구조 자체도 잘 보세요. 전엽이라는 부위가 있고요. 어느 부위가 있습니까? 전엽이라는 부위가 보이고, 그 다음에 후엽이라는 요 부위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좀 큰 부분이 전엽, 후엽. 요 위에 바로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상하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 항인효 호르몬, 자궁근 수축 호르몬, 옥시토신. 자, 그 다음 갑상샘 중요하죠.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티록신, 물질 대사 촉진. 자, 이거 말고 참고로 뭐 칼시토닌, 뭐 혈장의 칼슘이온 농도 감소, 뭐 이런 것도 뭐 여유가 되면 다 외워야 돼.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갑상샘,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군데 있어, 그지? 부갑상샘, 파라토르몬, 혈장 내 칼슘이온 농도 증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봐봐, 그지?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 칼슘, 혈장 내 칼슘이온 농도 증가, 칼슘이온 농도 감소. 아,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길항작용이다라는 것도 이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을 보세요. 부신을 보면, 부신은 이제 꽃갈콘 모양이야. 그치? 껍데기 부분이 있고 안쪽. 바깥 껍데기 부분이 있고 안에 이제 속에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질. 이것도 굳이 넘버링을 하자면 너무나 중요해서 3번. 그치? 속질도 중요하지. 4번. 그래서 겉질보다는 속질이 일단은 우선적입니다.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 심장 박동 촉진,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혈압 상승,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 제흡수 촉진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분비되는 이름이 코르티코이드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들을 그냥 코르티코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혈당량 증가에 관계된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공통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 혈당량 증가, 그지? 이런 거. 또 여기에 보면 이자에서도 그지? 또 혈당량 증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지? 서로 다른 내분비샘인데 거기에서 이제 혈당량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지, 그지?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5번째라고 넘버링을 해볼까? 5번째 무슨 자? 이자야, 그지? 근데 이자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지? 이자. 뭐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자는 표적 기관이 어디예요? 표적 기관이 일단 간이라는 곳에서 다 작용을 해, 그지?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는 간에서 어떤 놈을 포도당이라는 놈을 글루카곤이라는 놈으로 어떻게 하니? 합성을 해, 그지? 포도당이 없어지니까 혈당량 감소고, 그지? 그다음 글루카곤이 아니고 용어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가끔 처음 하다 보면. 포도당을 뭐로 합성해? 글리코젠이라는 놈으로 뭉치게 하는 거야. 그지? 합성이고. 글루카곤 호르몬이지. 간에 있던 글리코젠이라는 놈을 포도당이라는 친구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해하는 내용이 이게 뭐야? 이제 글루카곤이야. 그지? 자, 이 아이도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네. 길항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찌꺼러기들, 그지?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2차 성징 발현, 에스트로겐, 여자의 2차 성징 발현, 그 다음 프로게스테론, 임신 시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한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뭐 피임약의 주 원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 간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상하부라고 얘기했지, 그지? 너무나 중요한 부위고. 그래서 뭐 체온, 삼투압, 혈당량 변화를 감지하고 신경계와 뇌분비계를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려서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간내의 시상하부야, 그지? 그럼 이 부분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안쪽에 안전한 깊숙한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호르몬의 과다, 부족에 의해서 자, 티록신 과다가 됐어, 그지? 티록신이 아까 하는 역할은 뭐야? 세포 호흡 아니면 다른 말로 뭐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잖아, 그지? 근데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 그러면 세포, 그러면 물질이 빨리 분해돼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체내 물질 대사가 항진되는 상태, 체온이 상승하고 맥박수도 증가하고 체중은 감소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안구, 돌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핍,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럼 물질 대사 저하로 추위를 잘 느끼고 체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장 호르몬이 과다, 거인증, 말단 비대증. 뭐 그냥 느낌대로 하면 되겠지, 그지? 많이 자란다. 근데 말단은 끝 부분이야. 얼굴, 손, 발, 몸의 말단부가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고 부족하면 소인증, 뼈와 근육 발달이 미흡하여 키가 잘 자라지 않고요. 자, 항이뇨 호르몬 하는 역할 한번 해보자면 얘는 수분 재흡수 촉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놈이 부족하면 수분 재흡수가 안 돼, 그지? 그럼 당연히 오줌량이 많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무슨 병? 당뇨병, 물질대사 이상에 의한 병 중에 당뇨병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간다.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껴 물을 자주 마시고 오줌이 자주 마려우며 식욕을 많이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바제도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제도병, 그라이브스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제도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티록신 분비를 자극하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티록신이 과잉 생산되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다.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일단은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은 그지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그지 뭐 시간이 좀 급하면 이제 실제 빈도는 거의 낮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날 때 외우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뇌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간단하게 개념 확인 문제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호르몬은 뇌분비샘에서 생성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 혈액을 따라 어디에만 작용합니까? 어디에 작용합니까?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하고 자, 호르몬은 전달 속도가 어떻다?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뉴런은 반대니까 빠르다. 그 다음에 내분비샘 티록신은 어디에서? 갑상샘에서 분비되지, 그지? 갑상샘. 그 다음 물질대사 촉진 생장 호르몬은 뇌하 수체 어디에서요? 전엽에서 분비가 되고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 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되잖아, 그지?
혈당량 감소, 분비 이상. 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당뇨병이다라는 그런 이상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멸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 작용한다. 틀린 내용 없지요. 그 다음에 외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관을 따라 조직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자, 뭐가 잘못돼서 호르몬은 무조건 외가 아닙니다. 내입니다. 내분비샘. 그다음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우리 몸에서 일정한 농도로 조절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은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신경 전달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 다음에 호르몬은 신경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멸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간 내의 시상하부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사람의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한다. 옥시토신은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야. X고. 그 다음에 이자와 부신속줄에는 모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내분비샘과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자, 이자 하면 인슐린, 그 다음에 갑상샘 하면 티록신, 부신 속질 하면 에피네프린.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세요. 뇌하수체 전염, 생장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 항인효 호르몬. 거침없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자에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누구야? 글루카곤이지, 그지? 글루카곤과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 자 인슐린이 모두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호르몬을 쓰십시오. 거인증은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생장 호르몬이 그치 과다하게 분비되는 나타나는 질환이고 소인증은 그치 생장 호르몬이 H 호르몬 약자야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분비샘과 호르몬 그치 자, 내분비샘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름과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이제 하는 역할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